예, 일반사회교육론 5, 6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강의 오리엔테이션 자료 내용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연간 강의 일정에서 이제 이론 강의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5, 6월부터는 이제 시험 실전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 6월부터 우리는 시험 실전 체제로 들어가는데 5, 6월 강의의 특징은 딴 게 아니고 시험 실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은 5, 6월 시간을 보내시면 되고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지금에 항상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 6월 강의 일정은 일단은 9월달, 10월달 강의 일정까지 고려했을 때는 8주차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7, 8월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7, 8월은 한 3주나 4주 하고 나서 중간에 잠시 일주일을 정리기간을 두고, 그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7, 8월은 아마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단 5, 6월달 정리를 좀 하겠다고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달 일반사회 교육론 강의 목표는 당연히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와 관련되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 일반사회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 골치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하면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제 이원화 되는데, 일단 이원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강의 자료가 나갔는데, 강의 자료를 보시면 전부 다 기입형,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빈칸이 비워져 있고, 그 다음에 기호로 A 표시가 된 것도 있고, 다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일단은 그 A 표시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것들은 전부 다 밑에 각 주에다가 답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써보고 확인해보고 안 되는 걸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들은 꼭 미진한 것들 보완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자료 형태로 일단 드린 거니까 그 자료를 꼭 활용을 해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복습과 학습의 어떤 중심은 자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거, 일단 이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고 쟁점 강의는 계속 합니다. 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오시는 게 조금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출문제,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죠? 예, 경제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 문제집을 미리 풀어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5, 6월 강의는 문제 풀고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내용 정리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뭐 1, 2, 3, 4월 때 내가 좀 미진했다. 좀 이런 거는 제발 잊어버리시고. 예. 자, 거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제 경향은 사회과 역사에서는 분명히 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A급이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회과 교육 목표 같은 경우는 B급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 보면 사회과 목표를 가지고 사회과 본질을 물어봤거든요. 사회과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과정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과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과 목표를 통해 사회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유추하는 문제.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 힌트가 너무 뻔한 거라서.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다. 그 이야기고, 사회과 교육 목표는 뭐 B급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론에서 B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주로 한 2, 3년 주기가 2, 3년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3년 주기. A급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이제 A급은 당연히 교육과정 구성 원리가 A급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론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한국 사회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자꾸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과 교육 과정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모형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핵심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개념학습 모형이 A급입니다. 이게 개념학습 모형이. 그래서 개념학습 모형은 해마다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C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C급 정도 된다면 이거는 이제 주기가 한 5년, 그죠? 주기가 이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탐구학습 모형보다는 이건 주로 이제 사회과 본질하고 연결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회과의 본질, 사회과와 사회과. 아시겠나요? 그래서 탐구학습 모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 자체가 사회과학으로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모형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가 신사회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형태로 보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을 치면 탐구학습,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원리로 보면 연결되는 게 나선형,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정리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채 수업 모형이 최근에 이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A급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채 수업 모형이. 그 다음에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당연히 A급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B급인데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요. 협동학습 모형. 협동학습 모형은 한 B급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기법은 이제 주로 평가로 연결된다는 게 요즘 추세예요. 이게 이제 백워드 설계 영향이죠. 백워드 설계 영향. 그래서 사회과 교육에서 반영이 되어서 백워드 설계인데 올해 이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보자면 당연히 아니었고 모의법정이라고 하는 이 수업 기법을 활용해서 평가를 물어봤던 문제, 이게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고차 사고력인데 이 고차 사고력은 A급은 맞아요. 그런데 메타인지를 빼고는 전부 다 어디로 갔죠? 역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역량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올해도 기입형은 역량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된다. 최근의 추세로 본다면 사회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백워드 설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평가로 한다라는 이 백워드 설계의 기본 방침에 따라 수업 기법하고 평가를 연결해서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옛날에는 A급이었는데 지금은 C급 정도 떨어진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전문성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제 D급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 말고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로스 분류, 그죠? 로스 분류 같은 경우에는 B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 문제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 책은 기본서입니다. 그죠? 우리 교과서니까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쓰실 때 참고해서 보는 교재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기출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기출 문제를 좀 풀어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에 있는 기출 문제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월에 있는 이 기출 문제는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5, 6, 5달부터 공부는 내용 정리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거꾸로 해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방식,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달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였잖아. 문제 다루는 방식이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먼저 보고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게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로 갑시다.
자, 사회과의 구조 및 역사 부분인데 사회과 교육의 성격은 뭐 시험에 문제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고 사회과 교육의 정의는 그냥 가벼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과 교육의 정의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당연히 이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죠. 이게 이제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성해서 사회과 교육의 정의를 내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회과 교육의 특성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주제 파트죠. 그래서 일단은 시민적 자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시민성 원리. 여기서 이제 시민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고. 됐어요. 그럼 시민성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민성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했냐면, 사회과가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시민성은 다 민주 시민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시민성에 보면, 6차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서 지역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차하고 6차하고 7차 중간쯤에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던 게 세계화 국면에서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됐었고요. 그 전부터 민주 시민성과 강조되었던 거는 바로 뭐죠? 국가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강조됐었고,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또 시민성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죠? 이걸 이제 합해가지고 우리가 다중시민성이라고 보통 부르지. 이거는 원래 있던 거고, 최근에 새롭게 시민성이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문화 시민성이에요. 다문화 시민성.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물어보지 않았다. 다문화 시민성은. 그래서 혹시나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에 시민성 이야기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문화 시민성을 답해야 돼. 이상한 시민성 적으면 안 돼.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는 전통에서 나왔던 건 딱 한 번 객관식 때 출제가 됐던 거. 그래서 이건 기출은 기출인데, 객관식 때 기출에서 자주 출제됐던 게 10인위원회 보고서하고, 그 다음 7인위원회입니다. 객관식 때. 이쪽 파트에서 정리를 하실 때는 딴 건 없고요. 객관식에서 출제가 된 거하고 주관식에 출제가 될 만한 거하고 구별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객관식 출제된 거는 이제 주관식에서 어떻게 바꿔지느냐. 이거는 이제 순서 잡기죠. 순서. 시대 순서. 그래서 시대 순서를 잡는 문제로 일단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인위원회, 7인위원회 보고서가 먼저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는 어쨌든 시민교육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민교육을 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Anyway, 그 다음 사회과위원회 최종 보고서. 자, 여기서도 이제 굵은 표시되어 있는 건데, 훌륭한 시민 양성 목적으로 사회과 창설 주장했다. 기출 지문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대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선이 하나만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키워드란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구별해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인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 만들어낸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7, 8학년하고 그 다음에 9학년, 그 다음에 12학년 나오는 A와 그 다음에 B예요. A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공민이라는 새로운 과목입니다. 지리 역사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공민은 새롭게 들어온 거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 중에 좀 특이한 통합교과가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제문제. 자, 그래서 4번에 이제 지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회과를 사회조직과 발전, 사회 구성으로서 인간과 관련된 교과로 정의를 하고, 교육과정에서 뭘 교수하기 때문에 따라, 민주주의 제문제를 교수하기 때문에 따라 사회과의 성격이 통합교과 성격이 드러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리, 역사, 그 다음에 공민, 세 영역을 사회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1910년대에 미국에서는 프래그머티즘이 유행을 타게 되고요. 이게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1919년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창설됩니다. 자, 이름에 따라 20년, 30년대 때는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진보주의 교육 사상과 관련되는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재건주의는 기입형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안 나왔지만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통합교육과정이에요. 통합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얘가 뭐였어요? 중액교육과정. 이걸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사상이 대두했다. 이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 넘어가게 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지? 통합교육과정, 하나는 뭐? 사회재건주의. 자, 이 지문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건주의자인 러그는 미국 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구성하자 주장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통합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통합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중액교육과정이다. 그럼 중액교육과정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회과를 학교 교육과정 중심에 두고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에 통합교육과정 적고 나오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심에 두고 그 이외의 교과를 주변에 둔다. 중액교육과정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 통합교육과정 적고 나오면 안 된다. 틀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했지? 사회재건이라고 했죠. 사회재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문제 중심의 사회과 교과 시리즈를 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기초지문.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를 함양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키워드는 뭘까? 뭘 지향했느냐, 어떤 가치를 지향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러그는 어떤 가치 지향했던 사람이죠? 사회 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교육과정 강조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50년대로 넘어가면 진보주의가 위축됩니다. 그죠?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의 붕괴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 60년대, 70년대입니다. 자, 이때 이제 등장했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신사회과라고 하는 키워드죠. 그래서 신사회과를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면 되고요. 기출에 등장했던 첫 번째 지문 중에 하나 사건이 뭐냐면 스프트니고 사건. 기출 지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과학적 교육이 강조됐다. 그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은 뭐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대표적인 학습 방법은 뭐다? 탐구학습.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 문제 다뤄야 되잖아. 그럼 사회과학 문제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지? 학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선형과 학제적은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육과정을 물어봤으니까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들어가면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 개혁운동의 결과로 사회과를 신사회과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키워드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탐구학습, 발견학습.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사례, 인간에 관한 연구. 자, 이걸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 사회과학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 인간에 관한 연구.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관한 연구는 어떤 사회과학이냐? 문화인류학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문화인류학.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 주장이 나와 있고 수월성 추가 나오는데, 브루너가 이야기했던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건 이거는 모든 교과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교과로 오게 되면 이때 지식은 뭐가 되는 거죠?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게 바로 사회과학이 들어가잖아. 사회과학이. 그래서 브루너의 등장이 사회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브루너가 사회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바로 신사회과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이야기고, 이 신사회과라고 하는 지식의 구조의 소재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사회과학이지. 그래서 사회과학을 가지고 구조화를 시킨다. 이걸 뭐라 부르죠? 교과의 구조화. 교과의 구조화. 자, 신사회과가 강조된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각종 사회 문제를 사회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냐 낙관 때문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의 미국은 혼란기죠. 그야말로.
그냥 각종 사회 문제가 터지고 있었고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적 자질로서 강조되었던 시대.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강조했던 것은 딴 게 아니고 사회과학적 탐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은 뭐죠?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통해서 뭘 파악을 하는 거지?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결과를 예측을 하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 이야기지. 원인을 파악하고 예측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 자, 신사회과의 특징, 기입형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 내용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학제적 접근법으로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그 이야기고요. 학문식 교육과정 중요한 키워드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학문식 교육과정 하면 학문식 교육과정의 사회과의 주요 소재는 사회과학입니다. 그죠? 사회과학.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 시기에 새로운 사회과 경향입니다. 새로운 사회과 경향은 뭘 강조했지? 가치를 강조했고, 그래서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뭘 강조했냐? 반성적 탐구를 사실 강조한 겁니다. 이 반성 탐구의 핵심은 뭐였어? 의사 결정력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올리버 세이브는 비판을 합니다. 왜 사회과학만 가르치느냐? 가치도 교육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학문식 교육과정에 비판을 하고 올리버 세이브의 대표적인 사회과 수업 모형이 법리 모형. 여기서는 네모를 안 쳤지만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 아시겠나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죠? 법리 모형.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교육 경향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치교육 경향들은 뭐냐라고 한다면 가치 명료화,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이론, 가치 추론 모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민 전달 모형이 가치를 일방적인 주입으로 강조했다면 반응 탐구 모형은 어떻게 했다고? 가치를 명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지. 이 이야기가 다시 어디서 등장합니까? 반성적 탐구에서 등장하지.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교육으로 이제 진보주의가 복귀됐다. 참고적으로 봐두시고, 사회재건주의가 부활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잖아. 반응 탐구 핵심적인 목표가 뭐였다고? 의사결정력 함양.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사결정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강조했던 대표적인 이제 사회교육 연구자들이 누구냐? 앵글, 뱅크스. 특히 뱅크스의 의사결정력이 중요했고, 올해 시험 문제였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지. 뱅크스는 사회탐구와 가치탐구에 의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사결정력을 사회과 목표 삼아야 한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지문이고 이걸 가지고 뭘 연계됩니까? 수업 모형으로 연계되죠. 의사결정 수업 모형. 자, 80년대가 되면 이제 보수주의적 경향이 등장합니다. 다시 이제 교육의 부활을 강조하고요. 보수주의적 경향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은 딴 게 아니고 가치교육입니다. 가치교육. 됐어요. 그래서 가치교육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내용이 있지. 바로 뭡니까? 정의, 그 다음에 행동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과 배려와 감사의 윤리교육. 친사회적 행동 및 배려와 감사의 윤리교육. 1990년대,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이 발생합니다. 이 교육 개혁의 방향은 딴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교육의 경쟁력 이걸 키우자. 이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중국계 이런 친구들까지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니까 교육과정을 표준화해서 대학 입시를 치를 필요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모든 국민의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 모든 국민의 학습 능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앙 집권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럼 중앙 집권적인 교육 조치가 뭐야? 표준화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의 교육적 수준, 교육적 능력, 학습 능력 수준을 키운다. 이런 차원에 등장했던 게 바로 표준화 작업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제 90년대, 2000년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개혁이라고 한 것들을 하게 되고 많은 관료들이 학교 교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학교가 이제 개혁을 했고 성공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증명을 해서 많이 우수한 학교로 지적이 되고 A등급을 받으면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A등급, B등급 하잖아. 그 A등급, B등급, C등급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지원금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뭐가 달라지지? 학생들 정원이 달라져. 정원 모집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표준화하고 교육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방금 했던 그 이야기야. 예산 지원금.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학생들에 대한 진단평가. 그 진단평가와 대학 입시 같은 것들 각종 통계치를 내는 거지. 그걸 다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고부담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아, 정말 화가 나던데 이걸 각주에 달아놨다고 시험 문제 내고 앉아있다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발생했고 오바마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 한국 교육은 정말 부럽다. 그래서 미국은 교육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육의 이제 수월성이라고 하는 게 다시 강조되는 거예요. 교육의 수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수월성이 강조되면 경쟁교육이 되고 경쟁교육이 되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사회의 현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SS 같은 경우는 이 국가의 표준화 작업에 그럼 우리가 표준화를 만들게 라고 해서 발표한 게 바로 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다 A 내용은 스탠드가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 의미까지 일단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표준화를 위해서 NCSS가 발표했던 게 사회과 스탠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표준에 따른 학업 성취평가. 이 성취평가와 관련되는 개념이 바로 뭐? 고부담 시험. 고부담 시험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돈이 달라진다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 예비교사가 이걸 왜 알아야 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진짜. 22년 기출을 한번 봅시다.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기업과 연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사회과 교육과정 지배적인 추세는 표준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성취순위 향상,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거의 모든 주에 사회과 표준을 제정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표준에 얼마나 도달하였는지 이걸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취도 평가지. 진단 평가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평가 시험을 전부 다 뭐라 불렀다? 고부담 시험이라고 불렀다. 이걸 기입형을 냈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죠.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 아니 무슨 가치가 있어야 출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이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 NCSS에 제시했던 게 뭐라고? 네, 스탠더다. 하나 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사회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춰야 될 자기관리, 지정부 처리. 이건 아마 교육학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배경에 지금 깔려져 있는 이 역량과 관련된 심리적 감성이나 이거 전부 다 이걸 깔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능이론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누구 지능이론이지? 다중지능이론. 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는 줄 혹시 아세요? 영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 영재, 음악 영재, 과학 영재, 수학 영재 아주 각종 영재를 다 뽑아.
그래서 한 반에 지금 30명 같으면 얘는 미술경제, 얘는 음악경제, 얘는 수학경제, 과학경제.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들을 도대체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교육학 시험에서 당연히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하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학 논술에서 시험 문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육학 논술 찍을 때 좀 뭔가 이유를 알고 찍어야 돼. 아, 이번에 이게 나올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지짐작으로 맨날 나올 것 같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청론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별 교과의 각자의 성격에 부합하는 교과 역량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죠? 역량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목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냥 간단히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우수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수한 자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질이 아니고 우수한 기능 자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입니다.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 요목기로 가서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에서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교육 과정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것들 있죠. 시대적 변곡점이 되는 것들. 일단은 변곡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내용 체계를 꼭 살펴보는 거. 아, 교과 체계.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하고 교과 체계. 그럼 교수 요목기는 변곡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해방 이후니까 미국의 일제 청산을 위해 일제를 청산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잖아. 물론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미국이 만든 거니까. 미군정이니까 미군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의 교육과정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강조됐던 게 뭐냐면 공민을 신설합니다. 공민. 그래서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수신 과목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합시다. 수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수신이라는 과목을 이제 공민이라는 과목으로 바꾼다 그 이야기거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3번이나 출제됩니다. 객관식에 2번, 주관식에 1번. 전체주의 청산을 위한 민주주의 시민교육, 이걸 목표로 했었다.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서 어떤 과목을 탄생했느냐, 여기까지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탄생했느냐, 사회생활과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2가지 포인트 짚습니다. 하나는 전체주의 청산을 위해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하는데 사회생활과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수신 과목 대신에 뭘 도입했다? 공민을 도입했다. 자, 1차 교육과정. 1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도입된 거죠. 처음에 도입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렇게 부실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일반 사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변화, 공민형이 일반 사회에 등장했다. 요거.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과목이 바로 일반 사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완전히 통합형, 중학교는 공민지리 역사 나누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2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은 경험식 교육과정의 안정기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교과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교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경험주식 교육과정이라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 환경확대법이라고 하는 거 했다 그 이야기고, 사회기능법 했다.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는 고등학교 교과 편제, 국사 국민윤리, 정치 경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교육과정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이냐면 시민 교육을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공민이라고 하는 관점에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민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이 시민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역사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만든 미군정기는 그냥 시민 맞아요. 왜? 미군이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2차 교육과정 갈 때는 이 시민의 의미가 사실 국민적 의미가 강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3차 교육과정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민이 되는 거예요. 3차부터. 그러고 나서 3차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5차까지는 전부 다 국민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 국민학교 출신 없죠? 국민학교 출신 없잖아. 그 국민학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이 맥락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차가 딱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로 쭉 해석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흐름을 꼭 알아두시라.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적 자질,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국민적 자질, 이게 중요한 키워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 그 이야기인데, 교육과정의 특징은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주의가 결합된 학문식 교육과정. 국가주의가 결합된 학문식 교육과정. 이번에 이제 국가주의와 관련되는 목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올해 기출이에요. 이게 사회과 목표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 목표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국가주의적 색채하고 학문식 교육과정 색채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차 교육과정은. 그러면 3차 교육과정 전체의 목표가 만약에 시험에 딱 등장했다. 그죠? 시험에 등장했다. 관련되는 사회과 목표를 만약에 본질을 쓰라면 뭘 쓰면 돼? 시민 전달과 사회과학 모형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차 교육과정 전체의 사회과학 목표가 등장했다. 그러면 이거 두 개하고 이거 두 개가 결합된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과 본질 두 개를 쓰라고 한다면 시민성 전달과 사회과학 모형을 써야 되는 거지. 자, 2번 학문식 교육과정이 중시하는 학습 내용과 수업 방법 쓸 수 있겠죠. 중시하는 학습 내용은 뭡니까? 사회과학적 지식과 연구 방법. 됐어요? 사회과학적 지식과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발견학습과 탐구학습. 자, 그래서 다시 국가적 요구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중시하는 학문적 요구를 반영했다. 기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적 자질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편제를 한번 보십니다. 편제는 당연히 고등학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 지문은 국사영역이 국사교육과 독립되었다. 그 다음에 또 주제가 됐던 지문은 일반사회가 없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분화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학문식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사회 문화가 신설되는 등 분과 성향이 강화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출 출제를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학문식 교육과정 이렇게 되니까 학문식 교육과정은 자꾸 분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학문식 교육과정 이꼴 분과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건 분과적 성향이 강조되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 표현 바꿔야 돼. 이거 출제 오류라고 보는데 학문적 색채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정확한 표현은 학문적 색채가 강화되었다. 교과적 색채보다는 학문적 색채가 강화되었다.
자,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바로 학문식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나선형 교육과정 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영된 건 몇 차 때냐? 아직까지 시험도 출제 안 됐는데 언젠가 나올 겁니다. 4차. 제가 언젠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2년, 3년 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차 교육과정 한번 봅시다. 4차 교육과정에 보면 통합접근시도 개인적합성과 전형교육 강조했다. 전두환 시절이고요. 이거는 뭐 별 볼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이제 통합교과의 성격을 지향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교과의 성격을 조금 시작했던 거는 몇 차 때부터라고 했지? 예?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하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 경향과 색채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는 3차 때 좀 주춤을 했고 4차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잖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4차 때부터. 그런데 제대로 된 나타난 변화는 없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편제 기출 지문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통합을 해서 사회 원투로 체계화시켰다. 전두환 때. 자, 5차 때 마찬가지지. 5차는 87년 민주화가 되고 나서 정신없을 때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과정이 크게 변화가 나타날 수 없어요. 민주화 이후니까 시점이. 그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고등학교 사회과 요것만 핵심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교육과정이 가장 기초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는 6차 교육과정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사회과를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통합의 노력은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통합사회과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6차 교육과정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과 본질을 추구한다는 거, 사회과 본질 추구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요. 사회과학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시민적 자질을 교육한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특징에서 강조되었던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측면에서 문제를 물어봤던 게 바로 뭡니까? 공통사회, 기입형. 이걸 물어봤던 거였고요. 이번에 사회과 교육 목표 설정에 기존에 강조하던 국민의 자질을 뭐로 바꿨지? 시민의 자질로 수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편제를 전부 다 어떻게 되냐? 국사영역 사회과로 복귀시켰다. 그래서 사회과 안에 다시 어떻게 되냐? 지리, 그 다음에 역사. 근데 역사는 예전에 세계사만 남았었는데 세계사와 국사로 이제 구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일반 사회가 들어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회과 이렇게 되면 지리, 역사,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윤리가 포함되어 있죠. 사회과 범주 안에.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 계속 자주 등장했던 거 무려 3번, 간접적으로 출제된 것까지만 하면 4번, 공동사회. 공동사회 하면 일단은 두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통합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측면, 문제 중심의 통합이 등장했다. 그 이야기. 문제 중심의 통합이 강조되었다. 이 말이 맞겠지. 문제 중심의 통합이 강조되었다. 자, 그래서 실생활 경험과 사회 문제 중심 내용을 선정을 하는데 이게 잘 반영된 게 무슨 과목이었다고? 공통사회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사회과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과의 성격은 이제 방법 중심 교과로 바뀌게 되고요. 내용 중심이 아니라 통합교과, 방법 중심, 본질 교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회과의 총괄 목표는 국민적 자질 육성, 시민적 자질 육성으로 전환되었다. 시험에 엄청나게 지금 출제가 된 내용이지.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수 요목기, 그죠?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6차. 이거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민주시민성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민주시민성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시민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해. 그래서 이 시민의 의미를 뭘로 해석할 거냐. 교수 용목기는 당연히 미국 거니까 시민이었어. 1차가 되고 나서 이승만 때잖아요. 이승만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국부라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옛날에 대한제국 시절에 그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 미국에 유학 갔다 왔잖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민은 국민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로 쭉 가다가 2차 때 쭉 가다가 국민도 쭉 갔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국민이라고 하는 거와 국민이라고 하는 게 두 개 겹칩니다. 그런데 강조되는 거는 뭐지? 이게 강조되는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차교수 모기한 쌤 책에 민주시민성의 시민의 의미 그 정리해 놓은 거는 쓰다 만 거예요. 그 파트를 누가 썼는지 한번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 건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쓰는다고 정리를 했는데 쓰다 말았어. 대충 쓰다가 말한 거지. 여기 지금 현재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제 다시 등장했던 게 바로 시민으로 등장한 거죠. 지금 현재 시민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작년에도 이제 누가 질문할 때 민주 시민이 들어야 된다 자꾸만 우기던데, 교과서 맥락이나 이런 연구자들의 흐름을 모르니까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취지를 모르니 자꾸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잘못된 답이 거론되어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럼 댓글을 할 가치가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이걸 일단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민 이게 들어간다. 기업권위원회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도 이게 어쨌든 판서한 내용이 제일 깔끔하니까 판서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편제로 넘어갑시다. 자, 편제로 넘어가게 되면 국사영역이 사회과로 복귀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생활과 자연, 인간생활과 변천, 인간과 사회생활.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지? 아, 통합을 하고 있구나. 형태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고요.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편제 과목은 공동사회. 그런데 공동사회 구성은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출제는 안 됐는데 물어볼 만한 거리 중에 하나가 공동사회는 일반 사회와 질이에요. 그런데 참고적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볼 통합사회 있잖아. 통합사회는 어떻게 될까? 지리, 역사, 일반사회,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들어오죠. 윤리.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행복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윤리잖아요. 윤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기출지문이 이겁니다. 고등학교의 공동사회를 개설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구성 시도했다는 거. 그래서 문제 중심의 통합이 등장을 했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공동사회 전체가 문제 중심의 통합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동사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제하고 플러스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동사회는 주제와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을 했어요.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문제 중심으로 통합을 했었다 그 이야기고, 공통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지리와 일반사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주제와 문제 중심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리 과목을 문제 중심 통합할 수 있어? 학교 다닐 때 지리 배워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리 과목은 문제 중심 통합이 될까? 잘 안 될걸? 만약 문제 중심 통합한다면 이런 거잖아.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응? 그러니까 이건 통합이 잘 안 돼. 자, 기출 한번 봅시다. 고등학교 사회과는 공동사회 들어갈 과목은 그거고요. 이걸 제외하고는 학문 체계를 보다 중시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야기예요. 3차 교육과정은 학문식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분과적 색채가 강했다. 이 표현보다는 학문 체계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학문적 색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사회과 교육론이 한국에 들어온 게 사실은 90년대 중반입니다. 90년대 중반쯤 돼서 한국에 사회과 교육론이 소개되기 시작을 해요. 역사가 짧죠. 역사가 짧으니까 초창기에 사회과 교육론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중심하면 이거 분과인가 보다. 이게 아주 기계적으로 아마 해석을 해서 가능성이 높아. 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을 제가 못 봤으면 짐작을 못 했을 텐데 그분들을 아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탐구 능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길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체계로 구성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과목을 쓰고 이 과목이 어떤 교육과정 구성원리 표방에 통합 구성되었느냐. 공동사회 통합성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표현을 또 바꿀 수 있지. 교육과정 구성원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어떤 통합 원리를 고려해서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어떤 통합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냐 물어본다면 문제중심. 일반 사회는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인데 7차 교육과정은 잠시 쉬었다 합시다.